자,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3학년 친구들 사랑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인사가 사랑합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좀 어색하네요. 선생님 좀 이렇게 사랑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사랑합니다 좀 어색한데 앞으로 여러분들 보면서 많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고 오늘 이제 선생님과 이렇게 어, 실시간 쌍방향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직접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야 될 수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오늘 수업을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 앞으로 대면 수업 때 와서 해야 될 선생님과 하게 될 수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보시면서 자, 이렇게 김연경 선수의 영상을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연경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을 많이 높인 그런 스포츠 스타 선수입니다. 터키에서 최고 억대 연봉을 받다가 한국에 와서 나는 이제 국가대표 친구들과 함께 이 배구의 좀 이런 팀플레이를 좀 낮추고 싶어서 한국으로 오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연봉이 아마 반토막이 났을 겁니다. 한국에도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연봉, 팀의 연봉의 상한선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이제 이겨낼 수가 없어서 김영현 선수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연봉을 삭감하는 대신 이제 국가대표를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양성하고 팀플레이에 맞춰서 꼭 우승을 해보고 싶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정말 멋있는 선수죠. 이번에 학폭 관련해서도 정말 대처도 잘하고 역시 최고의 스포츠 스타답게 인성 또한 정말 좋은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배구 선수들, 남자, 여자 통틀어서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구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할 수업은 바로 이 배구입니다. 배구. 배구. 자, 배구를 함께 배워볼 거예요. 배구를 배워볼 건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막 공을 튀길 수도 없고 막 서비스 연습을 할 수도 없고 게임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집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리듬 바스켓과 같은 리듬 발리볼을 선생님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물 제출을 따로 받을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에 오면 우리가 서비스라는 거를 연습을 해볼 거예요. 서비스라는 걸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언더핸드 서비스와 오버핸드 서비스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네트를 넘기고 그것을 코트 안에 들여놓은 다음에 넘겼는지 못 넘겼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세가 백스윙부터 임팩트 팔로우 스로까지 잘 됐는지 이러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 평가 기준이 4개가 넘었다. 그러면 A, B, C, D 이런 식으로 스윙평가 점수 100점이 부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점수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페어플레이 점수와 그리고 경기 점수 이제 경기도 여러분들이 남녀 섞어서 혼성으로 경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1등팀, 2등팀, 3등팀, 4등팀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 기준을 제가 설명했고 자세한 평가 기준은 좀 뒤에 가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구를 배울 건데 도대체 배구가 어떤 스포츠인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유튜브. 자,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될 배구입니다. 자, 그래서 배구가 어떤 경기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네트형 경기입니다. 네트형 경기라서 이 공을 네트로 넘겨서 상대방이 받지 못하게 코트 안에 떨어뜨리면 점수가 득점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그쵸? 상대팀이 바닥에 공을 떨어뜨려 점수를 얻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리볼이라고 하는데 이게 규격이 남자는요. 남자 같은 경우는 2m 2m 중학교 기준으로 2m 30 그리고 중학교 남자 기준으로 2m 30 여자 기준으로 2m 2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서비스 할 때 그리고 경기를 할 때는 2m 여성도 있으니까 2m 20으로 놓고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m 20도 굉장히 높아요. 2m 20도. 자, 그렇게 규정에 맞춰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배구공과 경기 복장은 뭐 반바지와 반팔 그리고 뭐 보호대 같은 걸 착용하지만 우리는 체육복을 입겠죠. 그리고 배구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배구공을 튀겨봤겠지만 겉에는 굉장히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는. 그리고 안에는 탱탱하게 튕기는 그러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이 배구공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경기 방법입니다. 한 팀이 6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청경중학교는 여자 친구들이 조금 적고 남자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2명, 남자 4명 아니면 어느 정도 성비가 적절하면 여자 3명, 남자 3명 너무 안 된다 싶으면 남자 5명, 여자 1명 이런 식으로 팀을 반에 맞춰서 선생님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준별로 맞춰서. 자, 경기 진행 5세트라고 하는데 세트의 기준은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세트 땄다, 2세트 땄다. 이겼다는 거죠. 한 세트를 따면 우리가 승리를 가져갔다, 우리 팀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5판 3선 하면
5세트 중 3세트만 이기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축구는 전후반, 농구는 쿼터로 되고 야구는 회, 1회, 2회, 1이닝, 2이닝 이런 식으로 가지만 이런 네트형 경기 같은 경우는 항상 세트로 한다는 거. 탁구도 1세트 땄다, 2세트 땄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5세트에서 3세트를 먼저 따면 이기는 거예요. 1세트 안에 25점 내기를 하면 25점을 먼저 딴 팀이 1세트를 딴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 1반과 2반이 배구 경기를 했어요. 1반이 25점 내고 2반이 23점 냈어. 그러면 누가 1세트를 가져간 거야? A반이 1세트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정식 경기는 한 팀에 6명 그리고 5판 3선승제 5판 3선승제로 되어 있고 1세트당 2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24 대 24 동점이 난 상태예요. 그러면 1반이 24점이고 2반이 24점이야. 그러면 25점 내기니까 1반이 1점 내면 끝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트형 경기는 듀스가 있습니다. 듀스. 자, 듀스가 무엇이냐? 이렇게 동점일 경우에 마지막 1점을 남기고 동점일 경우에는 2번 연속해서 득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반이 24점이야. 그리고 2반이 똑같이 24점이야. 근데 1반이 딱 스파이크를 쳐가지고 점수를 냈어. 그럼 25대 24점. 여기서 매치 포인트가 됩니다. 1점만 내면 되는 거야. 1반은. 근데 1점을 냈어. 1반이. 그러면 경기 종료. 1세트 1반 승리. 자, 근데 반대로 25대 24 맞은 매치 포인트였는데 2반이 1점을 따라온 거야. 25대 25. 그러면 다시 뭐가 된다? 듀스가 된다. 그래서 연속으로 2득점을 해야 경기가 종료되고 그 이긴 팀이 세트를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알아들으셨죠? 연속해서 2점을 따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동전 던지기로 공격 순서를 정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로 해도 되고 이제 학교에서는 가위바위보로 해도 되고 심판이 동전 던지기로 해도 되겠습니다. 뭐 경기장을 어디 코트를 먼저 고를지 그런 거를 정하고 그래서 배구 경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구 경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으로 공이 이 빨간색, 주황색이라고 하죠. 주황색 안으로 공이 들어가면 상대 진영 안으로 공이 들어가면 떨어지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6명이 경기를 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자, 이제 서브. 여러분들 이제 서브를 나중에 배울 건데 서브에는 밑에서 치는 언더핸드 서비스와 오버핸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일단 규칙부터 조금 배워보도록 합시다. 서브하면은 상대팀이 공을 넘긴다. 누가? 오른쪽 뒤에 선수가. 자, 여기 호랑이 보입니까? 호랑이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지금 가위바위보 동전을 돌렸는데 이쪽에서 이겼나 봐. 가위바위보 했는데 이제 먼저 여기가 선공인가 봐. 그래서 호랑이가 맨 뒤에서 이제 서브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 사람이 지금 서브를 갔어? 오른쪽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서브를 갔습니다. 자, 오른쪽 맨 뒤에 서브를 갔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팬더야 뭐야 이거 강아지야? 팬더라고 합시다. 자, 이 팬더 팀이 먼저 이겼어서 예를 들어 호랑이 팀이 먼저 수비를 하고 팬더 팀이 이겼으면 팬더 팀이 맨 오른쪽 뒤에 있는 친구가 먼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오른쪽 맨 뒤에 있는 친구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팀이 서브했는데 계속 이기면 또 아까 했던 사람이 똑같이 서브를 하는 겁니다. 아까 했던 호랑이가 똑같이 하는 거고. 근데 다른 팀이 서브했는데 우리가 이겼어. 다른 팀이 자 여기서 호랑이가 했어. 근데 졌어. 그리고 팬더가 가서 서브를 했는데 팬더 팀이 졌어. 그러면 다시 또 호랑이 팀한테 서브권이 오죠. 자, 이때는 누가 하냐? 아까 다음 선수. 자, 이 동그라미 표시 보이는 호랑이 보이죠? 이 동그라미 표시 호랑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아까 서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호랑이가
이제 서브를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호랑이가. 이해되셨나요? 그 옆에 있는 호랑이가 서브를 하고 그러다 해서 졌어. 또 넘어갔어. 근데 우리가 또 이겼어. 그러면 또 그 옆에 있는 호랑이가 서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는 계속 졌을 경우에 지다가 다시 우리한테 공격권이 들어오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기면 아까 했던 사람이 똑같이 계속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받기, 공띄우기, 공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받기를 이제 리시브라고 하고 공띄우기를 토스, 공격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시브는 언더핸드 그리고 오버핸드 아래에서 맞는 거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래에서 맞는 거 그리고 위에서 맞는 거 이렇게 이마 쪽에서 이렇게 통통 튕기는 걸 오버핸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리시브와 토스 그리고 공격 스파이크까지 총 3번의 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넘겨야 됩니다. 3번 안에. 그럼 선생님 2번 안에 넘겨도 되요? 2번 안에 넘겨도 돼요. 3번 안에만 넘기면 됩니다. 근데 하나, 둘, 셋, 넷 공격해서 넘겼어. 그러면 점수가 인정이 되지 않고 상대팀의 점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무조건 3번 안에 공을 넘겨줘야 되는 그러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이렇게 꼭 3가지 과정을 거쳐서 공을 넘겨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리시브, 토스 했는데 스파이크가 별로야. 못 치겠어. 그럼 그냥 넘겨도 돼요. 이 스파이크는 토스를 받고 내가 완전히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때려주는 걸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지 꼭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습니다. 공이 잘못 왔어. 너무 깊어. 그래서 그냥 리시브로도 상대팀에게 공을 넘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최대한 내가 우리 팀이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스파이크를 꽂거나 페이크를 줘서 주는 것도 하나의 공격 방법 중 하나겠죠. 자, 또 나오죠. 3번 만에 공을 넘겨야 자, 블로킹이라고 하죠. 많이 봤을 거예요. 점프해가지고 내 뒤에서 슉 해가지고 만세하는 거. 자, 이걸 블로킹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블로킹을 하고 상대 진영으로 떨어졌어. 상대 진영. 우리 진영이 아니라 블로킹을 딱 했어. 1반이 스파이크를 쳤는데 2반이 블로킹을 했어. 근데 2반 팔을 맞고 1반 네트 안으로 1반 진영 안으로 아래로 떨어진 거야. 그러면 어디 득점? 2반 득점이 되는 겁니다. 방금 지금 여기 주황색 선수가 스파이크를 쳤는데 여기 건강보험 7번 이 파랑팀 선수가 표정이 이러면서 블로킹을 하시죠. 블로킹을 했어. 근데 이 주황팀이 앞으로 떨어졌어. 주황팀이 앞으로 떨어지면은 이 파랑팀이 수비 성공. 점수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 파랑팀이 막긴 막았어. 근데 이 주황색 안에 있는 라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지금 밖에 보이는 파랑색, 이 하늘색 쪽으로 공이 날아갔어. 그러면 공격 성공입니다. 이렇게 블로킹을 막을 때도 이 주황선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야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수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반칙이 있습니다. 자, 네트가 옷이나 몸에 닿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스파이크를 찍고도 막 선수들 이렇게 피하는 것도 절대로 닿지 않기 위해서 반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 아까 얘기하는데 한 선수가 공을 2번 해서 연속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혼자 리시브하고 토스했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을 3번 만에 못 넘기고 4번, 5번이 되었을 때 자,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대면 수업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지만 서브할 때 라인을 밟으면 안 됩니다. 서브를 공이 날아가고 라인을 밟는 거 되는데 밟으면서 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이 라인, 호랑이 보이죠? 이 호랑이가 서브를 할 때 여기 왼쪽에 있는 호랑이가 서브를 할 때 공을 쳤을 때 라인을 밟고 있으면 안 됩니다.
치고 난 후에는 밟아도 되고요. 요거를 가장 주의해야 돼요. 요것도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자리를 이동을 이상하게 했을 때. 자, 아까 얘기했죠.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 한 칸씩 밀려요.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려요. 왜냐면 서비스를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김연경이 공격을 하다가도 갑자기 뒤로 가 있을 때도 있고 옆으로 가 있을 때도 있고 그거는 계속해서 순서가 돌아가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계속 자리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 만나서 자세하게 또 한 번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배구하죠. 예, 6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하는데 우리는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 중고등학교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하게 되는데 비치발리볼 해안에서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배구 한번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 여름에 바닷가가 모래사장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 잡아봐 이러면서 못 잡아 이러면서 그냥 스파이크 한번 찍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큰일 나겠죠. 바로 이별이에요. 네. 자, 아까 우리 김혜경 선수 영상 봤죠? 정말 대한민국을 빛낸 그런 배구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연경 선수 키가 하면 2m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보다 좀 많이 큰데 부럽네요. 네. 정말로 멋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멋있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스포츠 스타 선수가 될 수 있진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렇게 소신껏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구를 배워봤는데 포지션에 대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좀 따로 해줄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레프트가 있어요. 레프트가 영어가 레프트죠. 미안해요. 자, 왼쪽이 레프트인데 여기 전위 지역이라고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을 전위라고 하고 여기 라인 뒤를 얘기한 걸 후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위 지역에는 레프트, 센터, 라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리베로, 센터, 백 레프트가 있습니다. 자, 영어를 알 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왼쪽에서 공격하는 사람, 아까 토스해주는 사람, 오른쪽에서 공격하는 사람, 자, 센터, 가운데서 수비하고 토스하고 리시브 다 하는 사람, 백 레프트도 수비, 리시브,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백어택 들어봤을 거예요. 백어택은 어디서? 이 후위 지역에서 달려와서 이 후위 지역 라인 있죠. 라인부터 뛰어와가지고 그냥 찍어버리는 걸 백어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배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백어택을 많이 하죠. 뭐 남자 선수 같은 경우는 문성민 선수가 굉장히 백어택이 주특기 그런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저 이 리베로는 도대체 뭐야? 옷 색깔이 달라. 이 리베로는 옷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키도 굉장히 배구 선수의 신장에 비해 엄청 작아요. 근데 이 리베로는 무슨 역할을 하냐? 여기저기서 수비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수비만. 공격을 절대 못해요. 토스, 리시브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스파이크나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베로의 역할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나중에 경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포지션이 맞을까? 나는 어떤 포지션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서 어차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맞춰서 한번 자신의 포지션에 제일 잘 맞는 게 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구가 무엇이고 또 배구의 간단한 규칙 그리고 배구의 포지션 그리고 배구의 반칙과 같은 다양한 것들을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배구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해보면 또 재밌고 즐겁고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게끔 선생님도 잘 준비를 할 테니까
빨리 대면 수업 때 우리 얼굴 보고 같이 친구가 잘 맞다 하면서 재밌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쉬고 다음 수업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사랑합니다.